반갑습니다. 마음이 작품이 되는 곳 주식회사 이파리북스 운영하고 있는 강미선입니다. 최근 글과 음악, 그림과 사진, 그리고 영상 등 다양한 예술적 콘텐츠를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업이 있다. 예술을 통한 사회적 처방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 이파리북스. 이들은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의 편견과 혐오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우리 사회 건강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파리북스의 강미선 대표를 만나본다. 이파리북스는 예술 기반 사회적 처방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예술활동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담아내고 또 그 담겨진 예술작품을 세상에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282를 한번 읽어보시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파리 하면 나뭇잎의 이파리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나뭇잎의 이파리를 뜻하는 이름이고요. 나뭇잎에 이파리 하나하나가 모여야지 되게 울창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모였을 때 숲을 이루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쉬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나뭇잎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대한 이야기 숲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쉬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파리북스라고 짓게 됐습니다. 출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연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뮤지컬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음원을 만들어서 앨범을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출판사이긴 한데 책을 자주 내지는 않아요. 책을 자주 내지는 않아서 어디 가서 출판사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인데, 책을 기본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내는 게 저희의 기본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어떨 때는 책보다는 공연으로 전달됐을 때, 영화로 전달됐을 때, 또 음악으로 전달됐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든 책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책이 메리골드의 꽃말을 안아요라는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청년 자살 시도자들, 12명의 자살 시도자들이랑 같이 책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오브제를 찾아서 그 오브제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얼굴을 드러내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자기의 오늘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동화로, 시로, 에세이로 쓴 걸 엮어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사진을 가지고 사진전도 하고, 그 사진전 안에서 친구들이 낭독 공연도 하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샀던 프로젝트 결과물로 나온 책이라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2022년도에 나온 책인데 요즘도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 팔릴 때마다 사실은 책이 팔리면 출판사 대표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저희 책은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이 인기 있는 책도 아니고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인기 있는 작가가 쓴 책도 아니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서가에 이렇게 책등이 보이게 꽂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책을 들어서 살 만큼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되게 필요한 사람들이겠구나. 지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책이 요즘에 팔릴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 책이 기억에 나네요. 가장 큰 거는 저도 똑같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어디 세상에 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어려움, 좌절, 힘듦 이런 걸 공감할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좀 되어주고 싶다 해서 시작한 일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더 잘 맞아서 일을 하지 않나 싶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오픈을 하면 막 특정하게 누구를 막 섭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고 이런 공연을 할 거고 이런 책을 만들 겁니다 라고 프로젝트를 오픈을 하면 신청을 해요. 본인이 이제 나는 이 당사자인 것 같다라고 하고 신청을 하는데, 10명 중에
한 7명은 되게 막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나머지 3명은 30%는 정말 정말 용기를 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나 한번 이거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싶다. 아니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한번 용기 내는 게 어렵지, 한번 용기를 낸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되게 수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 이파리북스에서 좀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주제가 선정이 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공개 모집을 하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공개 모집을 하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해당자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인터뷰 통해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지금 이 우리 워크숍이 필요한가 같은 거 인터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최종 선정된 분들이랑 한 8주에서 10주 동안에 자기 감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또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랑 같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대상자마다 워크숍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랑 같이 연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델들이랑 워킹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춤을 추면서 하기도 하고, 그 대상자들한테 맞는 워크숍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같이 친구들이랑 자기 이야기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그 표현된 이야기를 가지고 컨텐츠를 또 재생산해서 공연을 하든 책을 만들든 또 아니면 화보를 만들든 노래를 만들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제 해마다 큰 프로젝트를 2개 정도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상군도 되게 달라요. 근데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음 프로젝트에서 무언가 또 공연을 하거나 책을 낸다 하면 전에 참가했던 참가자가 와가지고 그 새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응원을 해줘요. 예를 들면 자살 시도했던 메리골드의 꽃말을 안아요라는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그 청년들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랑 같이 했던 청년들의 뮤지컬을 보러 와서 그 청소년들한테 선물을 주고 응원을 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뿌듯하다. 저렇게 세상하고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찌됐건 조금이나마 세상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걸 눈으로 보니까 일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작년 22년도부터 하기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탈가정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22년도부터 23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3개년을 계획을 짜고 탈가정 청년들이랑 같이 탈가정 청년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탈가정 청년 프로젝트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게 영등포 구청이랑 같이 고립운둔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제가 공연 기획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막상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너무 힘들기만 힘들고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해서 그 공연 기획 일을 접고 돈을 벌기 위해서 큰 회사를 들어갔죠. 거기에서 이제 또 웹 서비스 기획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돈은 많이 버는데 자꾸 재미도 없고 힘들고 삶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게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때 고민을 시작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돌아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고립이 되어서 살았더라고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올 일도 없고,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연락하지 않는 이상 친구들이 올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피폐한 생활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 도중에 이제 저도 이제 생을 끝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1년 동안의 시간에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 쓴 게 효과가 좀 좋았나 봐요. 1년 있다가 이제는 좀 밖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됐고, 나가면서 이제 우울증 치료도 받게 됐고,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이제 사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글쓰기 하는 걸로 봉사활동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게 됐고,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었거든요. 그 청소년들은 글을 쓰면서 되게 회사는 아니지만 작게 프로젝트 같은 걸 하게 된 거예요, 나름. 제가 고립되어서 세상과 단절돼서 살다가 글을 쓰면서 다시 세상하고 연결되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른 사람한테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인기가 좋고 우리 이야기를 모두가 사랑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야기는 되게 대중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뤄서 되게 대중의 관심을 못 받는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든 생각이 그냥 우리와 함께 했던 100명의 사람이라면 그중에 10명이라도 다시 사회와 연결이 되고, 우리 콘텐츠를 보는 100명 중에 10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연결자의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요즘에 되게 많이 힘든데 그 힘든 이유를 또 고민을 또 해봤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다는 거를 외부에 안 알리고 계속 감추고 있었을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냥 우울하거나 지치거나 힘들다는 걸 외부에 알려도 괜찮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약해 보일까 봐 그걸 오히려 안 하고 속으로 감추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회사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든 건데,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거는 우리 회사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빨리 성장해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시작을 했고,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소셜 벤처 이제 또 곧 인증을 받긴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회사는 없어지는 게 맞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건 이 사회 문제도 계속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건강하게 없어지는 게 우리가 처음에 설립을 했던 목적을 이루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건강하게 없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망해서 말고.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소통 구조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주세요.